여러분, 지금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또 한국 가면 안 돼요? 이번엔 일주일만이라도 더 있고 싶어요. LA 최고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귀국 직후부터 담임 교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5일간의 한국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루 갑자기 내린 폭설. 학생들은 이게 재난인 줄 알았습니다. LA에서는 눈만 조금 와도 도시 전체가 마비되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이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학생이 무심코 찍어 올린 영상 하나.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각국 언어로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였으면 일주일은 마비됐다는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교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개국을 다녀봤지만 학생들이 귀국을 아쉬워한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폭설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국인 교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18년째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데이빗 앤더슨입니다. 지난해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지요. 저희 학교는 LA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22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사업가 자녀들이었어요. 사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익숙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 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했고 그렇게 준비가 시작되었지요. 18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까지. 웬만한 곳은 경험했던 터라 솔직히 이번 여행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과 둘째 날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고 명동에서 쇼핑을 했지요. 학생들은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었을 때 눈앞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렸더군요. 기상청 예보에서는 약간의 눈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었어요. 대략 1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LA에서 온 저희에게 이 정도 적설량은 큰 문제였습니다. LA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거든요. 몇 년에 한 번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학교가 문을 닫고 도로가 마비되는 게 당연했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늘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실 예정이냐고요? 남산타워에 간다고 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로 상황은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원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단 아침 식사 후에 상황을 보기로 했지요.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로비 창문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들도 천천히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앞 인도는 이미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주요 도로도 제설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 말이지요. 학생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길이 이렇게 깨끗하냐고요. 저도 같은 궁금증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들이 밤새 주요 도로를 다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LA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눈이 오면 며칠은 그대로 방치되는 게 보통이니까요. 시 예산도 부족하고 제설 장비도 충분하지 않아서 자연히 녹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골목길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간선도로는 대부분 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LA였으면 학교도 회사도 다 쉬었을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 LA에 눈이 조금 왔을 때 도시 전체가 사흘이나 마비된 적이 있었거든요. 남산타워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케이블카는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직원들이 승강장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놓았더군요. 안전을 위해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느렸지만 운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는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마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도 평소처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타워 아래 식당가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식당이 정상 영업 중이었지요. 저희는 한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한 날씨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더군요. 눈길이 걱정되어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 정도 눈은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정도 눈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라는 것을요. 준비가 되어 있고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당황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거리를 걷는 것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눈 덮인 한옥과 전통 찻집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학생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외국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눈길 조심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지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객실로 돌아온 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단순히 제설 작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 그리고 일상을 지켜가는 힘.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LA에서 온 저희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문제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예상했던 광경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쌓였던 눈이 주요 도로에서는 거의 사라져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일했다는 증거였지요. 학생들을 깨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을 내다보니 제설차 한 대가 호텔 앞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란색 차량이었는데 뒤쪽에서 소금을 뿌리며 천천히 움직이더군요.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전 일정대로 지하철을 타러 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인도를 걷는데 눈이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앞마다 주인들이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지요. 한 편의점 앞에서는 젊은 직원이 삽으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뿐만 아니라 가게 앞 인도 전체를 말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도 계단은 깨끗했습니다. 영무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제설 작업을 했던 거였지요. 계단 손잡이에는 눈이 남아 있었지만 발을 디디는 곳은 안전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어요. 출근하는 시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늦는 사람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요. 어제 그만큼 눈이 왔는데도 말입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학생 하나가 제게 물었어요.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는지 확인했냐고요. 저도 궁금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분 후라고 나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더군요. 정확히 3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리는 승객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탑승했지요.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열차 안은 쾌적했습니다.
난방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좌석도 깨끗했지요. 창밖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상에 눈이 쌓여 있어도 지하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요. 목적 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역 출구 계단도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거리로 나서니 사람들이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일상적인 모습이었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멈췄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눈길이라 조금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더군요. 목적지인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큰 길과 달리 여기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쌓여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길 가운데는 치워놓았더군요. 골목 안쪽 주택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만이 아니라 이웃집 앞까지 함께 치우고 계셨어요. 저희가 지나가자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셨지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개관 시간이 되자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입구에서 신발에 묻은 눈을 털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인상적이었어요. 관람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상점 앞마다 주인들이 눈을 치운 흔적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쓸어낸 자리, 소금을 뿌려놓은 곳까지.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꽤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고민하는데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는 인기 메뉴를 추천해 주셨지요. 매운 것과 안 매운 것을 함께 소개해 주시며 학생들 입맛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양이 푸짐했습니다. 가격에 비해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도 좋았지요.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더 필요한 반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학생들에게 한국 여행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학생들이 좋다고 하자 다음에 또 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장사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눈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 침착할 수 있는 거였지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차내 안내방송에서 날씨로 인한 지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눈이 온 다음 날인데도 말이지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통도 상점도 식당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눈이 내렸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려고요.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밤이 되어도 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객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같은 자연재해를 겪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전날보다는 적었지만 길거리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날보다 더 익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침 일찍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었어요. 평일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눈길을 조심스럽게 걷긴 했지만 모두들 제 시간에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목적지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하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도로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차들이 천천히지만 막힘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바꿀 때도 깜빡이를 켜고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길 운전이라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였지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눈이 왔는데도 시장은 활기찼거든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문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각자 자기 가게 앞을 정리한 거였지요. 시장 입구부터 안쪽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지만 다닐만 했어요. 상인들이 협력해서 주요 통로는 눈을 치워놓았더군요. 손님이 다니기 편하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한 야채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신선한 채소를 진열하고 계셨어요. 눈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올 거라고요. 눈이 와도 사람들은 장을 봐야 하니까요. 실제로 시장에는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는 적었지만 시장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들어가 사과를 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싱싱한 것으로 골라주시며 씻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외국 학생들이라는 걸 아시고는 한국 사과가 맛있다며 자랑하시더군요.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보였습니다. 갓 만든 인절미였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하나 맛보라며 작은 조각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맛있다고 하자 할머니가 기뻐하셨지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눈이 와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을 사고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시장 안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국밥 한 그릇에 6,000원이었지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주문을 하자 할머니께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끈한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추운 날씨에 딱이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학생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먹는 음식이었지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더군요. 따뜻한 음식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먼 곳에서 왔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냐고 물으시기에 맛있다고 하자 흐뭇하게 웃으셨지요. 식당을 나와 다시 시장을 걸었습니다. 오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더 나온 거였습니다. 시장 안작은 식당들마다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한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시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눈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산다고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벌써 비상사태 선포됐을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쯤 쉬고 나와 다음 일정지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눈 때문에 지연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상점들은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식당에서는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해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쇼핑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걷는 학생들, 데이트하는 커플들까지. 눈이 쌓인 거리였지만 활기는 여전했습니다.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책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서점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책을 고르는 사람들, 읽고 있는 사람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눈 오는 날씨에도 서점은 북적였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본 것은 멈추지 않는 도시였어요. 눈이 와도 사람들은 일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생활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상을 막지 못했지요. 그날 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을 느꼈다고요. 단순히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력이 다르다는 것을요. 넷째 날 아침에는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하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에는 얼음도 생겨 있었지요. 호텔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공원 관리 직원이 계단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질까봐 미리 조치하는 거였어요. 공원 안으로 들어가니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눈길인데도 운동을 하고 있었지요. 물론 평소보다는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더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 싶어 여쭤봤더니 괜찮다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한다고 하셨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얼음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재빨리 잡아주셨지요. 괜찮냐고 물으시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공원을 나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를 사려고요. 계산대에 학생들이 줄을 섰는데 한 학생이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동전이 굴러갔어요. 뒤에 서 있던 손님이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요.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 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멈췄어요.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운전자가 손짓으로 먼저 건너라고 했습니다. 눈길이 위험하니 조심해서 건너라는 의미였어요. 점심때가 되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이 몇 명 있었지요. 자리에 앉자 사장님이 물수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글 메뉴판이었거든요.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위한 배려였지요. 주문을 받으시며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매운 거 괜찮냐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니 덜 맵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조리하실 때 고추를 덜 넣으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양이 푸짐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어요. 학생들이 신기하게 반찬들을 맛봤습니다. 김치는 조금 낯설어 했지만 다른 반찬들은 잘 먹더군요. 식사 중에 사장님이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맛이 어떠냐고 물으시며 더 필요한 반찬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학생 하나가 계란말이가 맛있다고 하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계란말이를 더 만들어 오셨지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떠냐고요? 좋다고 하니 기뻐하시더군요. 다음에 또 오라며 명함을 주셨습니다. 연락하면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식당을 나와 근처를 걸었습니다. 주택가였는데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집 앞마다 눈을 치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각 집 주인들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운 거였지요.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계셨어요. 아직도 눈을 치우시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지나가자 잠시 멈추고 웃으며 인사하셨지요.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짐을 들고 계셨는데 무거워 보였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학생 하나가 먼저 올라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학생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친절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지요. 목적지에 내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쉬고 싶었거든요.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뜨거운 게 좋으냐, 미지근한 게 좋으냐고요. 밖이 추우니 뜨겁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음료가 나왔을 때 컵에 홀더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뜨거워서 손에 대지 않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쯤 쉬었습니다. 학생들은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다고 했지요. 저녁 때가 되어 호텔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어요.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자리로 안내해주며 외투를 걸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문을 하자 직원이 구워드릴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라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신 거였어요.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학생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거든요. 옆 테이블 손님이 보시고는 불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지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친절이 습관인 것 같다고요.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간 경험한 친절들은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 문화였지요.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후에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짐을 싸며 학생들은 아쉬워했지요. 더 머물고 싶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체크아웃 시간 전까지 잠깐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학생들과 함께 거리를 걸었어요. 며칠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거리가 되어 있었지요. 한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였던 거리가 이제는 깨끗해진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며칠간 찍어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날의 모습, 다음 날 아침 깨끗해진 도로, 정상 운행되던 지하철, 문 연 가게들까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자기에게는 신기한 풍경이었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프론트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요? 학생들이 정말 좋았다고 하니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는 인사를 건넸지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며칠간 다녔던 곳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탑승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쉬었지요.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이어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특별한 효과를 넣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어 붙이는 거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짧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한국은 폭설에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과 비교하는 말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 것을 보여주는 거였지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이륙을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멀어졌지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강이 보였고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창밖을 바라봤지요. 아쉬움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했지요. 집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 학생은 편집했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기 계정에 조용히 올린 거였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요.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눈 오는 날이라고만 적었어요.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이만큼 눈이 왔는데 다음 날 이렇게 정상이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처음 하루 이틀은 조회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공유를 한 모양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학생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지요. 댓글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자기 나라와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주일은 마비됐을 거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캐나다, 영국, 독일에서 온 댓글들이었지요. 2주일 후에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새벽에 먹은 라면, 눈길에서도 정시 운행하던 지하철, 친절했던 식당 사장님까지 각자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인터뷰를 하러 기자가 학교로 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눈이 왔을 때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도 흥미로워했지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수학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학교도 보내고 싶다는 거였지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이 화제가 되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교육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 관심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무심코 올린 영상 하나가 씨앗이 되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했던 거였지요. 2달쯤 지났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렸던 학생의 계정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댓글들이었지요. 영어 댓글이 가장 많았지만 다른 언어들도 보였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자동 번역으로 읽어보니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자기 나라였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것이었는데 토론토에 눈이 왔을 때 이틀간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대중교통도 마비되었고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지요. 영국에서 온 댓글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런던에 눈이 조금 왔을 때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멈췄고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했지요. 독일 사람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독일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대응하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제설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이 부럽다는 내용이었지요. 일본에서 온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도 눈이 많이 오는 나라지만 도쿄는 취약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눈이 와도 교통이 혼잡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었지요. 다른 학생들이 올린 영상들도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새벽 편의점 영상은 3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영상도 인기였습니다. 정확한 시간, 깨끗한 차량, 질서 있는 승하차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댓글에는 자기 나라 지하철과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영상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까지.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부러워했지요. 학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여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참가했던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온 후 달라졌다고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주변을 배려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자기 아이도 변했다고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 이후 다른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학교 측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근처 다른 학교에서도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학교로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수학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궁금해했지요. 저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준비 과정, 방문했던 곳들, 주의할 점들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들 진지하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자기 학교도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지요. 지역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교육 교류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와달라는 거였어요.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송 녹화날 학생 몇 명과 함께 방송국에 갔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한국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스템도 좋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고요. 학생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고요. 청소하는 사람도 요리하는 사람도 모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안전함을 강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았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컸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도 많았지요. 학교 이메일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요. 여행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 단체 한국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 경험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번 미팅을 가졌지요. 4개월쯤 되던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지사 교육보좌관이 학교로 왔어요.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주 차원에서 추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지요. 보좌관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전한 환경, 문화적 경험까지 다양한 면을 설명했어요.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교육청 차원에서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영상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끼리 보려고 올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십만 명이 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올린 영상이었지만 결과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반년쯤 지났을 때 상황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여러 학교에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 자문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되도록 코스를 짜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잡았어요. 지하철 타기, 전통시장 방문, 현지 학교 교류까지 포함했습니다. 여행사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 학교에 제안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겨울에 실시하기로 계획이 잡혔지요. 학교에서는 후속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 동아리가 생겼어요. 여행 다녀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모임이었지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온라인 수업도 찾아서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도 함께 보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었지요. 한 학생은 한국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강연회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오래 산 교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지요. 강연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부모들이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설명했어요. 미국 학부모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환경도 화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지역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열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사례들도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했어요. 특히 단체 수학여행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한 교육학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된다고요. 질서,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경험 공유의 시간이었어요. 참가했던 학생들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어요.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지요. 다른 학생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반찬, 나눔의 문화, 식사 예절까지 소개했어요. 직접 김밥을 만들어 와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누며 감동을 전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회에 학업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반응이었어요.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의견들이었지요. 학교 게시판에 한국 코너가 생겼습니다. 여행 사진들과 학생들이 쓴 글들이 전시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멈춰 서서 읽었습니다. 한 후배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년 수학여행에 꼭 참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설득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지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운다고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질서와 배려, 책임감과 효율성까지 모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고 싶다며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그 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셨다며 기뻐했지요. 시간이 지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배우고 싶어 하는 단계가 되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한 학생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주제로 삼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었다고 결론 내렸지요. 다른 학생은 한국의 문화 산업을 연구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분석했어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10달쯤 지났을 때 학교 신문에 특별 섹션이 생겼습니다. 한국 이야기라는 코너였어요. 매주 한국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취재하고 작성했지요. 첫 기사는 한국의 교육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 기자가 한국 학생과 온라인 인터뷰를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국의 기술력을 다뤘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까지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소개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한국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학생 기자가 직접 한국 식당을 방문해 인터뷰했어요. 한식의 특징과 건강식으로서의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갈 때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인식하게 된 거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한국은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학교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만 3차례 한국 수학여행단이 다녀왔습니다. 매번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했지요. 지역 내 다른 학교들도 한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한국 서적 코너가 생겼습니다. 한국 역사, 문화, 언어 관련 책들이 비치되었어요. 대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였지요. 한국어 수업도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이었지만 신청자가 많았어요. 첫 학기에 2반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두 정원이 찼지요. 한국어 선생님은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 했지요. 수업 시간에 한국 드라마 클립을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회화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따라하며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졌지요. 한국 대학과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여름 방학 동안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첫 교환 학생으로 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한 달간 한국 대학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거든요. 선발된 학생들은 준비에 열심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도 미리 공부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배우고 오겠다는 각오였지요.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학부모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자녀를 한국에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나눴지요. 모임에서 한국 음식 만들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국 식당 주인을 초청해서 배웠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부모들이 직접 만들어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밤 행사도 열렸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진행했어요. 한국 음식 시식, 전통 의상 체험, K-팝 공연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행사 준비를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한국 여행 다녀온 학생들이 주도했어요. 음식 준비, 부스 운영, 공연 기획까지 스스로 해냈습니다.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000명이 넘게 참석했어요. 체육관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인지 실감했지요. 한복 체험 부스가 인기였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복 입는 법을 안내했지요. 먹거리 부스도 북적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까지 준비했어요. 학부모들이 만들었습니다. 맛도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지요. 금방 동났습니다. K-팝 공연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학생들이 몇 달간 연습한 무대였어요. 조명과 음향까지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지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이었어요. 내년에도 개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예산도 배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교육감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육부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교사 교류, 학생 교환, 공동 프로그램 개발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귀국 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고 했어요. 교육,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 열풍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포함해 여러 학교를 취재했지요. 프로그램에서 변화한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방문 전후를 비교했어요. 학생들의 태도, 관심사, 진로 계획까지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미래가 막연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능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은 책임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렸던 학생도 인터뷰했습니다. 1년 전 무심코 올린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어요.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현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으로 반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작년 겨울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수학여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보는 게 보람찼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생겼고 열정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 거였지요. 올해도 다시 한국에 갑니다. 이번에는 30명을 데리고 가요. 신청자가 많아서 선발해야 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차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다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요. 한국어, 역사, 문화까지. 미리 알고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지요. 1년 전 그 폭설의 날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하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줄은요. 작은 눈송이가 모여 큰 눈이 되듯이 작은 경험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학생의 영상이 씨앗이 되어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할 겁니다. 그들도 변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많습니다. 효율성, 질서, 친절, 책임감까지.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가능성이었어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폭설 속 한국, 미국 교사 충격 고백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